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바꿔볼까에서는 오늘 그 녹화 날이 6월 30일 저녁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이번 호국보훈의 달 중에서 현충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6.25가 있습니다. 6월 25일이죠. 올해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1주년입니다. 오늘 그 이재환의 바꿔볼까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꼭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학도병을 아시나요? 아니면 또 소년소녀병을 아시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죠? 혹시 그 영화 포화소구라는 영화 있었죠? 그 빅뱅의 탑이 탁 나서 멋있게 나오잖아요. 또 장사리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교복을 입은 군인 용사들죠. 우리 호국 용사들인 학도병과 또 일반 소년소녀병이 있었습니다. 학도병은요, 말 그대로 군복 대신 교복을 입은 분들로서요, 그 6.25 전쟁 때 약 30만 명이 참여했고, 이 중에서 약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에도 펜 대신 총을 들고 나선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그 학도병은요, 군번이라든지 소속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룰 때,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 모를 학도병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분들이 군번이나 계급이나 소속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분들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어도 참전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해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학도병들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소년소녀병이 있었는데요. 18세 미만 아동은 그 징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였잖아요. 위기였다 보니까 17세 미만인 채 안 된 그 소년, 소녀 29,006명 정도, 제가 지금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약 3만 명 정도가 이제 전쟁에 참여했고, 이 중에 약 소녀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제법 되셨죠. 수백 명이 계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소년, 소녀병은 학도병과 달리 그게 있는 거죠. 정규군이거든요. 학도병은 비정규군이지만 소년, 소녀병은 정규군이다 보니까 군번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7세 미만은 원래 이게 징집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국가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약 3만 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냐면, 낙동강 전선으로 이렇게 위기 내려왔었잖아요. 그만큼. 그때 우리나라 육군이 10만 명 정도 했는데 3만 명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력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낙동강 지역 방어선을 구축할 때 경남, 경북의 분들이 무려 1만 명 정도가 참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소년소녀병들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이 소년소녀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라 하기 전까지는 국가 입장에서 좀 약간 감추었던 거죠, 정부 입장에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8세 미만은 징집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요, 국제법상.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큰 도움을 받았지만 이분들을 좀 자신있게 내세우기 좀 애매했던 거죠. 특히 그 학도병 분들하고 소년소녀병들 분들을 어린 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가신 분도 있는데요, 강제로 징집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시면은요, 갑자기 잡혀가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의로 가신 분들도 있고 타의로 가신 분이 있는데, 하지만 서류상이나 뭐 대부분은 뭐 자의로 왔다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학도병 분들 같은 경우는 참전 사실을 이게 증명이 안 돼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했는데, 소년, 소녀병 같은 경우도 그 참전 유공자거든요. 혹시 그 참전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국가 유공자면 유공자지 참전 유공자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가 좀 한 단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약간 혜택도 달라요. 그러니까 소년, 소녀병 분들 입장에서는 참전 유공자이지만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하거나 다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해서 좀 혜택을 적게 받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혜택이 차이 나느냐? 참전 유공자가 되면은 월 34만원 정도의 참전 수당이 나오고요. 각 지자체별로 주는 게 또 다르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의 90%가 지원되고 사망 시 국립묘지, 뭐 정확한 호국원인데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거죠. 근데 국가유공자가 되면요, 매월 받는 수당이 기준마다 좀 다른데 최대 뭐 30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사망 시 유족 보상금이 나옵니다. 또 의료비도 100% 혜택이 되고요. 또 이제 내가 아파서 간병인을 쓴다. 그럼 간호수당이 나오고요. 내가 생활이 어렵다. 그럼 생활 안정 지원도 좀 나오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본인 포함해서 학비가 면제가 되고 취업 시 뭐 국가기관에 들어갈 때 가산점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붙거든요. 이런 혜택이 많은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차이를 뒀냐라고 보시면 간단하겠죠. 나라에 힘이 없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못 주니까 조금 차이를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좀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이제 후대인 저의 입장이고요. 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미군이 왜 전 세계 최강일까요? 혹시 미군의 예우나 혜택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이게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 군대와 미군 군대가 충성도라든지 사명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애국심이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하는 이유는 학도병과 소년, 소녀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분들이 아직 나이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1950년대니까 지금 7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럼 10대였던 분들이 거의 8, 90대가 돼버리신 거죠. 그럼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주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 그렇잖아요. 효도도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의미 없다 하잖아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신 분들이 살아계실 때 한 분이라도 더 해주는 게 맞지.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사후에 뭘 한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이왕이면 생존에 계실 때 그런 대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년, 소녀병을 참전 유공자에서 국가 유공자로 바꾸자는 말은 2번 정도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요. 특별법인 거죠. 법안이 발의된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발의가 돼서 지금 심사 중인데요. 이번만큼은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뭐 당시 이제 뭐 유엔의 도움을 받았다 해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선조와 호국 순혈들, 그 다음에 또 호국 용사들 덕분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국가에서 과연 미래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애국심도 좋지만 합당한 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애국심도 좋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안의 청사진은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거든요. 사명감, 책임감 다 요구도 좋은데 그에 뒷받침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도병, 그 다음에 소년, 소녀병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